목소리 다 녹음돼요. 자, A가 뭐야? 폭에 대한 이야기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쉬운 거부터 천천히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누구여야 돼? 지금 B. B인가요? B가 제일 어려울 텐데. 자, C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거든요. 자, C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지금 현재 플러스 C는 이제 뭐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수학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C는 뭘 얘기하죠? 뭘 얘기해요? 그 이동. 정확하게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얘기하는 거죠. 쟤는. 근데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여기에서는 이런 이론인가 봅니다. 그지? 자, 여기 보이세요? 얘가 보면은 딱 한가운데 있죠. 그죠? 주기함수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얘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C라고 지칭을 하고요. 그죠? C는 이름이 이렇게 된대. 진동의 자, 진동의 중심이라고 좀 어렵게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뭐다? 최대 그죠?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얘기하고 아까 말했죠? 누구랑 이제 폭이랑 얘랑 똑같이 하면 뭐를 결정하는데 최대와 최소값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쉬운 건 누구시냐면 여기 있는 D인데 D는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D는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D는 말 그대로 뭘 얘기하는 거야? X축에 대한 그지? 뭘 얘기해? 평행이동을 얘기합니다. 자, 평행이동을 얘기해요. 됐나요? 그냥 X축에 대한 평행이동입니다.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문제는 바로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이 이제 제일 중요하면서도 여러분들 어때? 시험 문제에서 멘탈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녀석인데 참고로 수능에서는 필수적인 이야기고 자, 미리 얘기를 할게. 선행을 하시는 분들은 외우세요. 그냥 알겠나요? 뭐를? 이걸 외우시면 되고 지금 현역 계신 분들은 의미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 B입니다. 자, 이 B는 뭐를 얘기하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주기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기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죠? 이 주기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외우시라 그랬죠? 선행하시는 분들은 절대값 B분의 뭐가 되는 거다? 2파이가 된다라고 외우시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저 B 대신에 저기다가 B 자리에 뭐야? 그냥 아름답게 넣으면 될 일이죠. 자, 이제부터 이해를 해봅시다. Let's go. 자,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할게요. 그죠? 하지만 대동고는 이거 2년 동안 계속 나왔었어. 그지? 그리고 수능에서는 자주 나오고요. 그죠?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학교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간혹 나왔었냐면 그지? 뭐 수학의 중심? 수학의 중심인가? 너무 헷갈리네. 뭐 수학의 바이블인가? 아무튼 자, 여기다가 내가 좀 심심하니까 짜잔, 야호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지? 믿기 어렵겠지만 뭐처럼 보여요? 믿기 어렵겠지만 뭐처럼 보여요? 관람차처럼 안 보이나요? 나만 그런가?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대관람차 아시죠? 이거 패밀리랜드에도 있잖아요. 그거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지? 자, 대관람차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 관람차가 1분에 몇 바퀴를 도는데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걸 가지고 어때? 사인 그래프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왜? 다시 말하자면 관람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하겠죠.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뭐가 되겠어? 원운동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자체가 이 그래프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관람차가 1분당 얼마만큼 움직일 때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 자체가 사인 그래프를 너희 보고 어떻게 해라? 만들어라. 심지어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미터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게 뭘 얘기하는 거야? 폭을 얘기하겠지. 심지어. 그러겠죠. 네. 자, 그 다음 가장 대표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요. 고2들 얘기입니다. 수험 교과서에 뭐가 있냐? 바로 이거와 비슷한 개념이 그래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이미 배웠어요. 항상 이 이야기 먼저 해드리는데 왜? 이거 둘 다 활용돼서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아마 실려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뭐랑 닮았어요? 과학에서 저 그래프가? 응?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다고 중학교 때 배웠을까? 이거? 어? 파동? 오 그거는 물리잖아. 너무 같네. 파동까지 가지 말고 파동은 너무 같잖아. 파동은 물리를 해야 파동을 아는 거지. 그렇지? 파동 말고야.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게 언제 나도 과학도가 아니라서 잘 몰라. 사실 과학학원 선생님에서 모르면 이건 맞아야 뚫어 맞아야 되지만 나 수학이니까 상관없잖아. 피파 S파인가요? X파 뭐냐? 피파하고 그 피파 아니고 그렇죠. 뭐예요? 네 지진파 얘기죠. 네 여러분 지진파 보시면 계기편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저렇게 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서는 지진파가 나왔습니다. 얘네들이 그지? 진앙이 있고 진원이 있다고 설명을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진앙에서부터 그지? 저기까지 어디 갔지? 뭐 인천인가? 뭐 아무튼 거기까지 도달할 때 이 지진파의 속도가 이렇게 된다. 그지? 그랬을 때 우리가 반경 몇 미터 안에 있든 뭐 어쩌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학 문제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 지진파보다 더 많이 있는 게 바로 뭐야? 여러분 이거는 상상도 못할 것 같긴 한데 그지? 뭐가 좀 비슷하냐면 바로 밀물과 썰물 그래프입니다. 그죠? 밀물과 썰물 그래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밀물이고 몇 시에 만조고 몇 시에 간조고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써져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한 번쯤 수학 교과서 다 있을 거니까. 받았냐 교과서? 네. 아직 안 받았냐? 받으면 꼭 봐보세요. 있으니까 교과서에. 다 무슨 얘기야?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상도 못하겠죠. 그지? 왜? 그렇게 했잖아. 바닷물이 빠져나가다가 그지? 어느 순간에 간조가 되고 그지? 채워지면서 어느 순간에 뭐가 되겠어? 만조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시간이 적어져 있습니다. 보통. 그지?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다 뭐에 대한 지금 이야기냐면 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냐면 저기 있는 뭐? 주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부터 해볼게요. 자 먼저 좀 여러분 되게 어려우니까 천천히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저 B가 지금 현재 이 그래프는 B가 얼마예요 지금? 1이죠 1. 그죠? 1인 게 보이죠? X 앞이 얼마예요? 지금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1이야. 그지? 그럼 주기가 2파이네. 그럼 내가 조금 뭐랑 비교해 볼 거냐면 그지? 이거 좀 폭은 좀 지우고 그지? 뭐랑 비교를 해볼 거냐면 y는 가장 간단하게 사인의 2x 정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됐나? 그러면 사인의 2x 그래프는 주기가 2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얼마예요? 파이겠죠. 그러면 파이가 어디 있냐? 파이가 갑자기 어때? 여기 있잖아요. 보이세요 여러분? 파이가 여기 있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무슨 색을 해야 좀 확 눈에 띌까? 두 개 비교가 될까? 노란색? 그죠? 자 해볼게. 주기가 파이가 된단 말은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파이까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파이까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프가 갑자기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지금. 그지? 그러니까 가던 그래프가 그지? 갑자기 저기가 2, 3, 4 이렇게 바뀌면 뭐야? 호잉? 뿅?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뭐라고요? 호잉? 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저희가 더 늘어 한 100 정도 되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뭘 뜻하냐? 자, 제가 이제 보통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는데요. 딱 이게 뭐처럼 생겼냐면 바로 속도라고 하는 게 맞는데 원래는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게 맞는데 네, 속도로 합시다. 어차피 스칼라 지금 팩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스칼라 팩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근데 정확히 그래 수학이니까 정확히 속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속력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음의 값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항상 속력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어요. 그죠? 그지? 참고로 속력은 음수값이 없습니다. 속도는 뭐야? 음수값이 있고요. 여러분 수투에서 배우게 됩니다. 걱정 마세요. 수투 하시는 분들은 다 나와요. 속도 가속도에.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속력 여러분 속력 어떻게 구하죠? 거속시는 나도 아는데 속력이 어떻게 되냐고. 시간분의 거리. 자 듣고 있냐? 제대로?
잘 봐. 다시 말하지만 선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저런 이론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너희들은 아니지. 똑바로 들으라고. 알겠어? 시간분의 거리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까? 자, 거리가 얼마예요? 2파이죠. 아, 보세요. 2파이로 고정이 돼 있죠, 거리가. 그렇잖아요. 360도니까. 거리가 어쨌든 2파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B가 커지면 커질수록 잘 봐. B가 커지면 커질수록 B가 뭐예요? 시간. 시간이겠죠. 그죠? 그럼 시간이 커져. 그럼 시간이 커지면 속력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다시 시간이 커지면 B가 커지면 속력이 어때? 줄어드는 거죠. 자, 뭐예요? 속력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프를 이렇게 가는 그래프를 뭐야? 쫙 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뭐야? 미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속력이.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럼 속력이 줄어들면 예를 들어서 속력이 줄어들면 그거잖아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지? 그래프를 역방향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데 속력이 줄어든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같은 거리를 가도 속력이 빠른 건 빠잉 하고 가죠. 그냥. 예. 근데 속력이 느린 건 어떻게든 기어코 가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운동량이 훨씬 많죠. 그쵸? 자, 여기 보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속력이 줄어들면 운동량이 훨씬 많아져요. 얘네들이. 좀 과학 시간 아닙니다. 수학 시간이에요. 그죠? 운동량이 많아져요. 이렇게. 그럼 더 줄어들면 어떻게 돼? 야호! 그지? 이렇게 가야죠. 뒤지게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됐습니까? 그지? 그런 여러 가지 이론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만조, 간조에 대한 시간 11시 몇 시에 그지? 밀물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제 내가 뭐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거리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항상 시간이 뭐가 돼요?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관람차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해 가시죠? 관람차가 1시간에 몇 바퀴를 돈다. 이게 뭘 준 거예요? 속력을 준 겁니다. 속력을. 그지? 그래프로 따지면 뭘 준 거예요? 주기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너희가 그릴 줄 알아야 돼. 그걸 이용을 해서. 지진파도 마찬가지겠죠. 진앙에서 그지? 어디까지? 저기 인천 어디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거리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인천까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희가 뭐야? 주기성을 갖다가 가지고 그다음 뭐야? 원을 그렸을 때 거기에 대한 폭이 뭐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니까? 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지? 그것까지가 여러분들의 내신 대비가 됩니다. 수능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기는 되게 수업이 쉬운데 이렇게 깊게 파고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그지? 근데 다시 한번 종합을 해드릴게. 결론으로 종합해드리면 이 주기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야? 실제로 속력에 대한 이해도가 여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해가. 그죠? 그래서 이 B를 갖다가 우리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좀 더 한 곳에 도달할 때 많은 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B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해되겠죠? 그지? B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적으로 봤을 땐 주기가 줄어드는 거고 그럼 그래프가 같은 공간에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이해까지 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괜히 수능 대비를 할 때 헛짓거리 안 하고 정확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 적었냐? 줍니다. 근데 적을 게 없을걸. 만약에 이거를 폭, 주기, 진동의 중심, 평행이동만 적으실 거면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굳이 적을 게 없어요. 그죠? 내가 지금 말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뭐 그러시든가. 자, 아무튼 제 생각에 고2들 같은 경우는 이번 영상은 조회수가 좀 나와야 정상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다른 건 안 봐도 상관없지만 이번 영상은 정말 말도 못하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지워도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어째 봐야겠어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어려워하는 그래프를 뭐 해봐야 돼? 그려봐야 됩니다. 이제 제일 싫어하는 파트가 바로 여기거든요 학생들. 그러니까 제일 하기 싫으니까 항상 어때? 나중에 나한테 맡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랬다가 이제 저한테 욕 뒤지게 먹겠죠 내일. 그지? 할 때 제대로 해라. 그지? 자 여기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그게 있어요. 이걸 가르칠 때 이 방법은 제가 만들어낸 방법은
맞겠죠? 제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를 그지? 제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제 기준으로 그냥 그리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여러분 방식대로 뭔가 만들어서 그리셔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린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저는 항상 이렇게 그리거든요. 자, 예시가 졸라 마음에 안 드니까 제가 할게요 그냥. 네. 자, 이제부터 그려봅시다. y네 몇 x 몇 x 2x 이 사인. 아하, 여기를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야 재밌다고 소문이 날까? 뭔가 참 흥미롭게 바꿔야 되는데. 자, y는 사인 3은 좀 그렇잖아. 네, 그래. 2라고 할게 그냥. 2의 땅 처음에 너무 어려우면 좀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우니까 6분의 파이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죠? 자, 저 그래프를 이제 저는 그릴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많죠? 붙어 있는 게.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다 이겨내고 그려야 되는 거라서 내일 무슨 문제? 몇 문제? 5문제. 딱 이렇게만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야? 주기와 폭과 진동의 중심을 표현하고 또한 x 절편을 각각 제대로 바르게 표기하시오. 이렇게 적어놓을 겁니다. 제가 단 x 절편은 적어도 몇 개? 4개 이상은 기입할 것. 이런 식으로 적어놓을 거거든요. 그죠? 자, 해볼게요. 저는 첫 번째 뭐를 하냐면요. 저는 첫 번째 항상 뭐를 갖다가 먼저 판단을 해? 진동의 중심을 먼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죠? 진동의 중심을 항상 판단을 하고 여기까지 이어지죠? 두 번째는 그냥 폭을 그려 놓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연결인데요. 자, 무슨 말이냐? x축은 고정이 되어 있겠죠. x축은 당연히 수학에서 x축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진동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했죠 지금? 0에서 마이너스 1로 움직였죠. 그죠? 진동의 중심이 마이너스 1로 이동했습니다. 오케이. 아하, 삐뚤어질 때던가. 자, 이렇게 진동의 중심이 왔고요. 됐죠? 자, 근데 폭이 얼마입니까? 폭이 2네요.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이번에는 설명 들어. 얘들아, 진짜로. 그지? 쓰지 마. 설명 들어, 설명. 오케이? 왜? 처음에 진짜 어려워, 여기. 그래프 그리는 걸. 잘 들어. 자, 폭이 얼마예요? 2죠. 그러면 폭이라는 거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최대를 얘기하는 거, 제일 높은 값. 진동의 중심에서 제일 낮은 값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몇이야? 지금 현재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나 그러면은 얼마예요? 1인 거죠. 이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저기 폭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2번을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됐나요? 2번까지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냐? 저는 그래프를 개형 그래프, 그래 정확히 써줄게요. 그프는 뭐야? 그래프의 개형을 저는 미리 먼저 그립니다. 여기는. 자, 그런데 그래프 개형 그리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기본형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0,0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어디서부터? 0,0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릴 때 그냥 무지성으로 그리지 마시고, 그지? 반드시 뭐야? 여기가 진동의 중심이잖아요. 그럼 사인 그래프는 그냥 어떻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는 걸 개형을 그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는 걸 뭐라고 해요? 좀 개형을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좀 여기다가 처음에 표시를 좀 해놓으면 편해요. 그죠? 여기가 시작, 그러니까 0,0일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지? 그러면 이제 반대편도 좀 그려면 뭐 이런 느낌으로, 그죠?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고 해서 지금 3번까지 수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 주기가 당연히 얼마겠어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한 주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x축에 표현하면 안 돼요. 그죠? 여기다가 표현을 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를 할 거냐면, 네 번째는 이제 주기를 판단을 할 겁니다. 그죠? 주기를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주기를 보니까 아까 봤다시피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니까 이 그래프의 주기는 얼마다? 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내일에 x절편을 3개 이상, 4개 이상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나는 이거 그래프를 어디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지?
여기서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죠. 그럼 항상 쓸 때에는 FM적으로 쓰면 X축에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치? 근데 한 주기가 얼마나 그랬지? 지금 파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X축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됩니다? 파이라고 이렇게 점선을 찍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여기다 파이 적으면 누가 합니까? 그게 뭔지. X축의 표현을 하는 건데 항상. 그렇죠? 자, 그러면 안 끝났어요. 그러면 몇 가지를 더 표기를 해놔야 되는데 그러면 딱 절반이 여기죠. 그죠? 그럼 여기가 몇 파이가 되겠어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거에 여기는 또 절반이죠. 그죠? 그게 또 절반이니까 여기는 얼마? 4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바람직한 학생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는 얼마겠어요? 지금 4분의 파이만큼 커지는 거죠? 그럼 여기가 4분의 몇 파이? 5파이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4분의 1파이만큼 커지면 4분의 6파이, 그러니까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요 정도까지만 적을까요? 자,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어 또? 그럼 여기다 4분의 2파이를 그죠? 더하는 거니까 4분의 7파이죠? 그죠? 여기가 4분의 뭐 써야 된다? 7파이가 된다. 좀 멋지신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다까지 적어놓으면 뭐 좀 더 아름답겠죠? 그죠? 자, 이게 지금 주기를 한 겁니다. 4번까지. 주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했어? 네? 네. 주기가 파이잖아. 이거 뭐야? 이 사인 대 이. 지금 뭐? 이하고 바로 쳐지는 거. 파이잖아. 주기가 파이다. 파이가 없어서 몰라. 절반이다. 오. 그게 절반. 내일 너 무조건 1등이야. 그거 아니야. 아 그런데? 1등이다. 아, 냄새나. 맞추는 거 아니었어? 이 이상 사인. 그러면 우리 자기는 그럼 우리 둘둘둘은. 오. 은주 어머니 오셨다. 은주 어머니 오셨다. 왜겠냐? 아그 번호 안 돼서. 이런 거라. 너희도 책임질 수 있겠어 이거? 책임져? 너희? 가가지고 가서 무릎 꿇을래 다? 이런 거라니까. 자기 행동에 책임을 못 질 거면 하지를 말라고. 지금이야 너희가 학생이니까 내가 커버를 해줬는데 알겠어? 왜 뒷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놈 새끼들아 얼마나 속상하시겠냐? 안 그래? 다시 말하지만 내가 한 번 처음이니까 넘어가. 나는 항상 처음은 넘어간다. 두 번째 만에 이런 사태가 있으면 너희들 정말 가가지고 무릎 꿇칠 거야. 알겠어? 그래 놓고 뭐 학원을 그만두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 알아서 하는 거고. 됐어? 돼? 에휴 진짜. 자, 뭐 다른 분들 미안합니다. 그죠? 네. 네, 순간 살기가 그죠 여기서 좀 보였죠, 여러분들. 네.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제가 사과를 안 내릴 겁니다. 그래서 네. 방금도 화낸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냥 한마디 한 건데. 네. 제가 진심으로 화내고 본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살면서. 제일 자주 보시는 분이 누구 계세요, 당연히? 실장님이시겠죠. 네, 둘이 이제 싸울 때, 그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 네, 저희 어머니는 당연히 보셨죠, 제가 화내는 거, 그지? 아버지도 보셨을 거고. 아마 이 3명 정도 되지 않을까? 진심으로 화를 내는 건 제가. 네, 제가 진짜로 화를 내면
제가 정말 화를 내면 큰 소리를 아예 안 냅니다. 그죠? 눈으로 욕해요. 정말 화가 나면, 그지? 그럼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쩌겠어? 이제 어쩔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지? 위로도 안 통해요, 저는. 제가 화를 풀어야 돼요. 제가. 네, 뭐 아무튼 됐고, 자 봅시다. 자 수업이 중요한 거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 영상 끊겨서 자 죽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이 되게 불편합니다. 그죠? 굉장히 불편한데 이 다섯 번째 내용이 이제 뭐가 되겠냐? x축에 대한 뭐를 하는 거야? 지금 현재 평행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x축에 대한 평행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6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냐면 이제 여기서 이유가 나옵니다. 그지? 그냥 x축 이게 지금 현재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요. 그럼 x축에 대한 평행 이동은 얼마만큼 되어 있으니까 6분의 파이만큼 되어 있는 거죠. 그죠? 6분의 파이만큼 되어 있는데 자 이제 그만하고 자 6분의 파이만큼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각각에 있는 것들을 얼마를 더해주면 되겠어? 6분의 파이를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좀 더 편하라고. 그지?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안 그려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6분의 파이만큼 다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우고 막 다시 그려야 돼요. 그지? 지저분하겠죠? 그죠? 잘 이제 눈에 안 보이죠? 가시성이 떨어지죠? 자, 그러니까 뭐냐? 더하기 6분의 파이. 그 다음 여기는 더하기 6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6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여기 더하기 6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학생 여러분들은 저걸 당연히 계산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계산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적겠지만. 그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 뭐가 없죠 지금? y축이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를 하는 겁니다? y축을 그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y축을 미리 그려놓으면 y축이 고정이 되어 있고 x축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평행이동한 거를 다시 그려야 돼요. 근데 얘는 미리 저렇게 해놨죠. 그럼 내가 y축을 적절히 잘 놓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여기가 원래 y축은 여기 있어야 되죠. 원래. 근데 평행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6분의 파이고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가 얼마 정도 되죠 대략? 12분의 3이고 12분의 2인 거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1이고 얘가 12분의 2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거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얘가 마이너스 12분의 1이니까 그냥 조금 어때? 이쪽에 이렇게 붙은 상황이겠죠. 왜? 요만큼은 이제 12분의 뭐가 될 거니까 2가 될 거니까 그죠? 12분의 2가 너무 좀 붙었네. 뭐 아무튼 그죠? 이렇게만 그려 넣으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리셔야 될 거는 그냥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야? 당연히 뭐는 정확하게 해야 돼? 여기에 있는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면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폭은 정확하게 좀 써주셔야 되고, 그지?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돼? 저기는 x절편들 있죠. 그지? 각각의 x절편들 여기 있죠. x절편이라고 보기 좀 그렇지만, 그지? 특징적인 점들이라고 할까요? 그죠? 특징적인 정보는 여러분들이 잘 적어주셔야 그 그래프를 어쨌든 제대로 그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보통 뭐가 붙겠어?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제 뭐까지 해줘야 돼? 그래프를 뒤집어 까야 되죠. x축 대칭. 그렇지? 그럼 그때는 이제 별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두 번 그려야 돼요. 그죠? 이거 x축 대칭 시킨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죠? 네. 뭐 당연히 학교 시험에서는 여러분 쉽게 나온다는 생각은 버리셨죠. 그죠? 버리셨죠. 그럴 리가 없어요. 고등학교 시험에서 절대 수원에서 쉽게 줄 이유가 딱히 없거든요. 그래프를. 그치? 저 정도는 기본 그래프입니다. 기본 그래프. 저기다가 평행이동이 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이제 대칭이동까지 붙이기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인데 뭐 아무튼 지금 현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래프 그리는 건 연습을 좀 꽤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죠? 근데 이야기도 제가 꼭 해주죠. 수업마다 매년 하는 얘기인데 이거 그래프 이렇게 열심히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뭐야 공부를 해놨어. 근데 실제로 이런 그래프 잘 써먹어야 안 써먹어요? 미적분까지 가면 잘 안 써먹고 전부 다 뭘로 처리해버려? 기본형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전부 다. 이 말은 여러분 뒤에 삼각 방정식 부등식 하시면 제가 뭔 말하는지 알아요. 그죠? 근데 꼭 내신에서는 또는 수능에서는 그지? 꼭 그래프 파트를 한 번씩 물어보기 때문에 모르면 또 안 되죠 이거는.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부른다 이런 걸 계륵이라고 부르죠. 그죠?
막 뒤지게 해가지고 마스터하기까지 되게 어려운데 그런다고 많이 써먹는 것도 아닌, 그지? 되게 슬픈. 이거와 반대는 뭐가 있겠어 이제? 수1에서는 뭐가 있겠어? 말했던 등차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마스터를 무조건 해놔야 되겠죠. 왜? 너무 많이 쓰니까. 뭐 이런 느낌입니다. 얘는 반대예요. 하는 건 졸라게 어려운데 쓸 데가 거의 없는 뭐 이런 느낌. 딱 이 문제 풀 때만. 그죠? 딱 이 문제 풀 때만 딱 사용하는, 그지? 그런 느낌이라 좀 힘드시더라도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그것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바로 항상 꼭 뭘 물어보냐면 최대값, 최소값을 꼭 물어봐요. 문제에서, 그지? 이거의 최대값이 얼마니? 이거의 최소값이 얼마니?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수업 잘 안 듣고 어디 가서 여기 뭐 어디냐? 유형 5번에 보시면, 그지? 유형 5번에 보시면, 그지? 유형 5번에 밑에 박스 한번 봐볼래? 뭐 절대값 a 플러스 d 뭐라고? 뭐 절대값 뭐 a 마이너스 플러스 d. 자, 저한테 수업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은 다 이게 개소리라고 저는 이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뭐 하려고 외우고 있고 필요도 없죠. 그냥 여러분들은 최대값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냐면 절대값 a분의 d 이건 필요 없어요. 수능에서도 아무 쓸데가 없는 거고. 자, 이거 뭐예요? 진동의 중심에서 폭만큼 뭐를 하면? 더하면, 진동의 중심에서 폭만큼 더하면 그게 뭐인 거고? 그냥 최대값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진동의 중심에서 폭만큼 뭐를 해주면? 빼주면 이게 뭐겠습니까? 최소값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절대 외우지 마세요. 그거 외우면 오히려 안 보입니다. 이거 최대 최소값 가지고 나오는 수능 특강에서 레벨 3 정도 되는 문제도 되게 많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외워가지고 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 보이는 사태가 나오고. 두 번째, 절대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뭐냐? 유형 7번입니다. 뭐? 절대값. 절대값을 포함한 삼각함수. 그거 그대로 보면은 여러분들 아예 조집니다. 알겠죠? 절대값은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절대값 그래프에 맞게. 그지? 예를 들어서 전체가 절대값이 쓰여져 있으면 x축을 기준으로 적어서 뭐예요? 올리는 거고,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1사분면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어떻게 돼? y축 대칭시키면 되는 거고. 그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외울 필요가 없는 거고, 외우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상황이. 그죠? 그래서 이건 오늘 안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다더라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 삶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제는 뭐를 해야겠어?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해야겠죠. 그죠? 코사인 그래프는 다시 말하지만 사인 그래프랑 거의 성질이 아예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를 안 하겠습니다. 저기 있는 표준형은 안 하겠습니다. 코사인 그래프가 뭔지만 설명하고, 탄젠트는 또 다르죠. 탄젠트는 또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자, 코사인 그래프는 빨리 설명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성질이 아예 똑같기 때문에, 그지? 사인하고 탄젠트만 쫙, 그지? 말도 못하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가봅시다. 참 인생 스펙타클하다 진짜. 그지? 얘기를 개차게 한 건 해주면 바람에, 그지? 난 또 집에 가서 그지? 부들부들하고 있겠네 또. 자, 봅시다. 코사인 x 그래프. 자, 얘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뭐가 일어날 거니까, 이런 게 일어날 거니까 이렇게 돼서 단위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또 똑같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럼 코사인 그래프도 여전히 이렇게 될 거고, 제가 드르륵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자, 이렇게 돼 있겠고, x축도 여전히 공유를 하는 거죠. x축을 공유, y축은 여기 있다. 기본형이니까 y축 그려도 됩니다. 그죠? 기본형이니까. 자, 그러면 자, 이제 코사인의 동경의 무슨 좌표입니까, 여러분들? x좌표. 그렇지, x좌표. 자, 동경의 x좌표. 그래, 가볼까? 그럼 이제 자, 처음에 0도일 때는 동경의 x좌표가 얼마입니까? 1이죠, 1.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는 특이하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 여기 있는 1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스타트. 그러면 동경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x좌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죠? x좌표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번에는 동경이 움직일수록. 그러면 언제가 됐을 때? 90도가 됐을 때 x좌표가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90도가 됐을 때 2분의 파이가 됐을 때 얼마야? 0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넥스트. 다음 동경으로 넘어가면 얘네들이 이런 식이죠. x좌표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이거는 음수적으로 커지니까 줄어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점점 이렇게 가겠죠. x좌표가. 그러다가 이 순간이 되면 몇 도? 180도가 되는 순간에 180도 그러니까 파이가 되는 순간에 어디가 있겠어? 여기에 있는 거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동경이 어떻게 돼?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x좌표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커져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다가 몇 도가 되면 270도 그지? 2분의 파이가 되면 2분의 3파이죠 미안 2분의 3파이가 되면 어디가 됩니까? 또 0이 되죠. 0 x좌표니까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번에 동경의 좌표는 어떻게 돼? 점점점 가다가요. 마지막에 360도가 됐을 때 또 뭐가 됩니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60도. 그러니까 2파일 때 다시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면 이런 상황이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뭐야? 연결을 해보자 라는 거고. 그러면 연결을 해보면 와 신난다 재미난다 그지? 이런 식의 모양이 코사인 그래프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 이게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다시 말하지만 코사인 그래프도 사인 그래프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성질은. 그죠? 그러니까 개형만 조금 달라 보이는 건데, 그지? 개형만 조금 달라 보이는 건데, 그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지? 움직이면 개형도 겹치기 때문에 뭐지? 성향이 똑같은 거고. 빨리 얘기를 하면 a 코사인에 아까랑 똑같던 bx 마이너스 b에 플러스 C면 여전히 a가 뭐가 돼 있어? 폭이 똑같이 되는 거고. 이 코사인 그래프의 주기도 똑같이 절대값 b분의 2파입니다. 여러분들. 나 얘는 평행이동이고 얘는 중동이 중심. 똑같아요. 사인이랑.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만 개형을 처음 시작할 때 이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만 좀 다르죠. 그렇죠? 그 부분 말고는 다시 말하지만 전혀 꺼릴 게 없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자, 제가 여기다가 사인 그래프를 좀 심심하니까 그려볼게요. 사인 그래프를 좀 그려서 보시면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뭐를 깨달을 수가 있냐? 특수가 항상 그 이야기 하고 넘어가는데 사인 45도하고 코사인 45도가 어때요? 같죠?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 90도 사이에 그럼 누가 봐도 여기가 뭐겠어요?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같잖아. 그지? 뭘로 같아요? 2분의 루트 2로 같죠. 그러면 이제 보입니까? 왜 사인의 무슨 도? 30도가 코사인의 60도하고 같은가? 그지? 왜겠어? 그거 보면 되잖아. 이렇게 그거 보면. 그지? 그래서 서로 완전히 뭐야? 대칭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던 겁니다. 그지?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냥 냅다 셀이 그냥 외웠어. 그지? 근데 너무 당연했던 거야. 얘네들이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아, 45도를 기준으로 대칭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 그지? 뭐 그런 것까지 알면 베스트겠죠 이제.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 힘든데 힘 좀 내시고 마지막에 탄젠트 그래프만 하고 마무리를 짓게 싶죠. 그죠? 야 신난다. 이제 곧 있으면 1시간 쉰다. 내일 시험에 그래프까지 다 나와요. 예. 왜요? 항상 말하잖아. 내 마음이야. 그치? 내가 만들 거야. 오! 아, 너희들도 12문제입니다. 똑같이. 똑같아요. 시험. 네. 탄젠트는 재미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까지 오늘 할 수 있으면 좀 베스트겠으나. 그지? 자, 자, 봐봐. 여기 봐봐. 그지? 여러분 힘들고 졸린 거 알겠는데 정신 차리고. 자, 탄젠트 그래프 여전히 무슨 운동? 원 운동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얘는 좀 특이해요. 전라 특이하거든요. 그죠? 전라 특이해. 엄마 어디가? 전라 특이해. 그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탄젠트는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게 쉬워요. 탄젠트는 우리가 뭘 얘기해요 보통?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로 설명하면 좀 빨리 설명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당연히 여기일 때
0도일 때 0도 다른 색깔. 자 0도일 때 기울기가 얼마나 부르죠? 우리가 이거를 기울기를 0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 그러면 0일 때 여전히 0일 거야. 그래? 0일 때 0일 거야. 그러면 잘 보시면 각도가 점점 커지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그죠? 커지다가 이 순간이 되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 존재하지 않죠. 왜? 이거는 함수가 아니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잖아요, 수학하에서. 그죠? 요것만 함수죠. 그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무한히 커지는 겁니다. 그죠? 계속 커져버려요.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얼마겠어? 90도. 그러니까 2분의 파일 때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함수가 아니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럼 그 다음에 요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다?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됐어요? 음수 쪽으로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죠? 자, 그럼 그 상황을 지금 현재 다시 말하지만 기울기에 대한 상황을 표현을 해봤더니 자, 일부러 미리 좀 그릴게요. 이렇게 일부러 여러분들 그죠? 여기는 여기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일부러 미리 좀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설명할 거야. 자, 봐. 0도부터 90도까지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계속 커지죠. 그지? 계속 커져. 그래. 그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계속 무한히 커지는데 2분의 파이에서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90도 가볼까요? 음의 방향으로 90도를 보면 이렇게 있다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죠. 그죠?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여전히 뭐가 되면? 마이너스 90도가 되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특이하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탄젠트 그래프.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돼요. 여기가 뭐가 되겠어? 파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2파이가 되겠습니다. 탄젠트 그래프.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다 끝났어. 자, 이 탄젠트도 뭐가 있겠어? 표준형이 있겠죠. 그죠? 자, A 탄젠트 B에다가 X-D에 플러스 C 이렇게 놓으면 자, 해볼게. 저기 A 있죠? A가 뭐예요? 원의 크기가 변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봐. 크기가 변하든 말든 기울기가 뭔가 영향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탄젠트 그래프에서 이 A는 굳이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그건 있습니다. 원래 이 A가 뭐가 있냐면 원래 A는 조금 이렇게 홀쭉하게 그려진다든지 조금 뚱뚱하게 그려지는 그런 역할이 있긴 해요. 근데 저걸 갖다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 할 수 없으니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 과정에서는 이 A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전혀 문제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자, 여기는 D하고도 C는 진동의 중심이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뭘로 판단해 버리면 돼요? 평행이동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아, Y축은 얼마만큼? C만큼, X축은 얼마만큼? D만큼 그냥 평행이동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단 요건 이제 조금 다르죠. 자, 뭐만 좀 특이합니까? 여기 보시면 B만 좀 특이해요. B만 좀 특이합니다. 자, 여전히 얘도 주기가 B예요. 탄젠트도.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기본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씩 반복이 돼 있죠 지금? 이거는 파이만큼이 반복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의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아니라 파이인 것만 다릅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중요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러면 내일 탄젠트 그래프 안 내야 되나? 내지 말까? 좋아요. 탄젠트 그래프 페이지하고 하면 되겠죠. 네. 그거야 뭐 상관없으니까. 왜? 다음 주 있잖아, 그지? 다음 주에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정말 진짜 너무 미친 듯이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죠? 이 그래프는 특이하게 뭐가 있어요 지금? 뭐가 보여요? 이런 거 보여요, 이런 거? 그지? 이런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제가 수학하에서 유리함수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는 곳은 뭐가 될 거다?
점근선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도 지금 함수가 저기에서만 정의되어 있지 않죠. 아까 말했잖아요. 그 옆에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 여기 탄젠트에서 학교 시험에서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점근선의 방정식입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이에요. 그죠? 자, 점근선의 방정식 기본형일 때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점근선의 방정식 x는 자 m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m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인데 그러면 이게 뭐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